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혜지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역사상으로 손꼽히는 위대한 군인인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스피치하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민군은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하했고, 우리 국군은 전쟁 3일 만에 수도인 서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 속에서 메가더 정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의 치열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어, 풍습, 지리 등에 낯설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최초로 카투사 제도를 도입해서 미국과 국군이 서로 도우며 하나 되어 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맨 밑에 낙동강의 방어선까지 완전 밀려났을 때 메가더는 낙동강을 방어하고 있던 워커 사령관에게 9월까지 최대한 버텨달라고 부탁을 한 후에 비밀스럽게 작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가더가 생각한 최적의 상륙 지점은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에서는 인천에는 섬이 너무 많아서 대규모 부대가 들어가기 힘들고 또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메가더는 인천으로 상륙해야지 곧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고 북한군의 보급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메가더 장군의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에 결국 미 국무부는 작전을 승인해 주었고, 그 후 메가더와 유엔군은 일본에서 상륙작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비를 마친 상륙 부대들이 이제 일본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도에 모인 뒤 인천으로 북상을 했습니다. 이 작전은 철저히 극비로 진행되었고 또 북한군이 의도를 알 수 없도록 삼척과 군산과 익산 등의 여러 가지 지역을 공습하면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작전인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반대편에서 장사 상륙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에게 혼란을 주고 그 세력을 분열시킴으로써 보급을 끊을 수 있었고 그 군사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인천 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유엔군 함대는 해안가에 있는 북한군 진지를 포격했고 월미도에 상륙하였습니다. 지상군은 단 1시간 만에 월미도를 점령했고 인천 시내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도 방어에 노력했었지만 이미 장사 및 낙동강 전선에서 메가더 장군의 전략으로 인해 그곳에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원 병력을 거의 보낼 수 없었고 그렇게 인천을 우리는 되찾게 되었습니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모두에게 전해지자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북한군의 사기는 급격히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밑 낙동강 전선에 있던 인민군들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역으로 포위당하면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들이 오히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의 점령 소식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일제히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온 부대와 낙동강 쪽에서 올라온 부대가 합류해서 서울을 되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후 이제 9월 28일에 국군과 유엔군이 마침내 서울 탈환에 성공해서 공산 정권의 지배와 탄압을 받던 서울을 다시 수복시켰고 치안을 복구하고 공공시설을 다시 복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역기습에 당황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9월 말에 마침내 38선 남쪽의 모든 북한군을 몰아내면서 우리는 전쟁 이전의 상태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북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 때문이 아니라 악한 공산주의 정권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북진이 시작되었고 맨 위에 압록강까지 도달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38선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단이라는 결론을 떠나서 우리는 메가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가더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자유와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였으며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밑바탕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내서 공산주의 세력에 잠식되어 가던 한국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을 되찾고 나서 메가더는 바로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자고 말했고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국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명이 이 아시아의 나라를 기독교를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산주의로 인해서 정말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북과 종북을 외치고 또 그것을 외치는 좌파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이념과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서 중대한 영적 전쟁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불가능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메가더 장군처럼 자신의 사명에 평생을 바쳤던 그의 삶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 또 악한 세상의 권세와 잘못된 사상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스피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